방금 보신 것처럼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세계 경제 포럼이 스위스의 유명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물론 국제기구의 수장들, 여기에 정재계 인사들 3천여 명이 이번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로 집결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전용기를 타고 스위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첫날 연설에서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자는 다보스 포럼의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자세한 내용 숙명여대 경제학과 강인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날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IMF의 세계 성장률 전망치 발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거야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었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내년 그러니까 2021년도의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단 말이죠. 이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 가장 큰 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미국 경기가 장기간 호황이 지속돼 왔는데 네. 그게 이제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뭐 지금 뭐 자화자찬 비슷하게 네, 앞서 그동안에 얘기를 했죠. 미국 경기가 좋고 뭐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트럼프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감세 효과라든가 SOC 투자를 확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효과가 이제 정점에 좀 달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봉합은 좀 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은 미중 간의 갈등이 사실상 이제 1차 무역 협상은 지금 사인을 했지만은 네. 트럼프가 본인이 밝혔듯이 2차 무역 협상을 곧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본격화되면은 그 여파가 또 상당히 또 좀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 클 수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외에도 지금 뭐 밀어놓긴 했지만은 EU하고의 관계도 네. 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고 또 이란 사태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경기에 대한 확신이 미국은 하고 있지만은 IMF를 포함한 다른 국제 기구나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준에서도 이 성장세, 미국의 성장세에 대해서 좀 완만하다 뭐 이렇게 전망을 최근에 그러니까 했던데 리세션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난 그 하반기에도.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리세션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좀 꺾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선진국보다 신흥 개도국의 성장 전망치를 더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IMF에서는 지금 인도 그 성장률 전망치를 가장 큰 폭으로 지금 낮췄더라고요. 예. 그래서 7% 잡던 거를 지금 5.8%로 네. 1.2%포인트 정도 낮췄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였어요. 오히려 네. 0.2%포인트 정도 높였는데 지금 인도가 사실은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도 많았고 우려도 좀 했었지만은 작년에 나타난 그 지표상으로는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네. 그 여파가 좀 있던 것 같고 그거 이외에 이제 이 생각보다는 이런 개도국들의 경기가 이런 그 선진국들,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도 그렇고 이런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 그 국가들이 뭐 유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개도국들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주로 IMF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라는 소식까지만 좀 전해졌는데 그럼 이렇게 낮아진 성장률을 회복시킬 해법은 IMF가 뭐라고 제시를 했습니까? 그 IMF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가장 강조한 게 잠재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 집행을 해라라는 거를 권고하고 있는데 네.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소위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교육 관련된 것들 있죠. 인적 투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제약 요인들을 좀 해소하고 또 인구가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 게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뭔가 노동 참여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좀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좀 집행을 하라 이런 걸 권고하고 있는데 네. 저희 나라가 사실 내년에 우리나라가 513조 정도의 지금 슈퍼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렇죠. 지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고 지금 IMF에서 권고한 거가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예. 뭔가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예산 집행을 좀 과감하게 늘릴 때는 늘려야 되는데 총액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 어디에 같습니다. 예산을 쓰느냐 네네, 뭐 이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IMF가 권고한 사항들 적극적으로 좀 수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스 슈밥 WF 창립자가 포럼 개막과 함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툰베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클라우스 슈밥이 좀 이번에 그 큰 주제로 내세운 거는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그러니까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고 이번 포럼의 주제였죠. 그렇죠. 네. 키워드로 내세운 단어가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고 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언론에서 예. 과거에 이제 우리가 소위 주주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식의 기업들의 어떤 그 경영 활동의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미 예. 클라우스 슈밥이 50년 전서부터 제가 처음 이걸 만들었을 때부터 이 얘기를 언급을 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것들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무슨 따뜻한 자본주의, 자본주의 4.0, 무슨 포용적 자본주의 예. 이런 식의 이름으로 언급이 되어 왔는데 요거를 얘기하면서 툰베리 같은 그 17살 먹은 스웨덴 그 여자아이가 네. 이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고 거의 트럼프하고 이제 거의 맞수 비슷하게 지금 언론에서 부각이 네. 되고 실제로 설전을 벌이기도 실제로 했었죠. 설전을 벌이고 있죠. 근데 그 툰베리 같은 그 어린 그 여학생이 얘기하는 것도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자기네가 뭐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차세대의 주역인데 네. 지금의 어떤 기업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지금의 어떤 그 스테이크홀더가 아닌 소위 이제 쉐어홀더죠.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식의 단기적인 이런 기업 경영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후손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고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 제공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뭔가 이제 투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네.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작년에 미국의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우리가 BRT라고 줄여서 부르는 네. 그 미국의 소위 대표적인 기업들 188개 기업들의 그 CEO들이 만나가지고 사인을 한 성명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알만한 기업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그 기업들이 얘기를 한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사회적 책임인데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한다고 해서 그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선 활동을 기업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기업은 돈을 벌어야 돼요. 이윤을 창출하는 건 맞는데 단기적인 어떤 이윤 극대화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들을 다 우리가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기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종업원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다 포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게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상당히 중요한 큰 주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보스 포럼에 국제결제은행이 뭐 보고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름이 그린스완이던데 이게 뭐 블랙스완은 저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그린스완은 이번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그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유사하게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 지금 제시를 했는데 예.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지만은 터지면은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정말 큰 사건이 돼서 정말 수습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대형 사고가 터진다라는 걸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2013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회색 코뿔소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회색 코뿔소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코뿔소가 아시다시피 이제 덩치가 무지하게 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멀리서 봐도 보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게 내한테 다가와서 들이받으면은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데 예. 이 위기 의식을 평소에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당하면은 그때 가서 상당한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예측 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예측은 되지만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이런 위험을 이제 우리가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한 그 그린 스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회색 코뿔소에도 가까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위협을 당할 것 같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준비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당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좀 대책 없이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발표하는 것 같고 여기서 국제결제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무시하고 있다가 위험이 분명히 닥칠 건 아는데 어느 순간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되면은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좀 경고한 그런 단어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른바 구글 대 와인의 싸움으로 불리는 프랑스와 미국의 세금 전쟁도 잠시 휴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디지털세를 주제로 좋은 토론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휴전이 된 걸까요? 뭐 사실상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 목표가 예. 자기 재선이거든요. 그렇겠죠. 뭐 금년 11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네.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간 것도 사실 이제 자기 자랑하러 간 네. 거죠. 치적을 이제 득표 활동에 이제 네.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중국하고 이번에 1차 무역 협상 15일 날 사인한 것도 예.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매파들은 강경파들은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손봐주지 않으면은 중국이 기술 굴기라고 미국하고 맞먹으려고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를 차지해 손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타격을 안 입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좀 봉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 이후에 그때 제대로 손봐주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본심이었듯이 그러면 일단은 EU하고도 마찬가지죠. 지금에서는 네. 미국이 좀 한 발 물러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마크롱 입장에서도 네. 사실은 이제 이 보복 관세로 그 때린 게 미국이 이 구글세 프랑스에서 때린 거가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와인이나 뭐 핸드백 같은 거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한 4배 정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마크롱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맞불 작전 비슷하게 했을 때는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고 싶은 거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 운동가인 툰베리 양과 관련해서 벌써 첫날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과 좀 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두 사람 메시지가 완전히 좀 반대 방향으로 갔었죠. 예. 그래서 뭐 그 그레타 툰베리 같은 그 여학생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차세대 리더로서 뭐 나름대로 어떤 신선감이 있고 네. 뭐 앞뒤 안 가리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트럼프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2017년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탈퇴하면서 오바마가 정말 어렵게 해놓은 거를 탈퇴하면서 내세웠던 거가 나는 그런 거 못 믿겠다. 네. 화석연료가 지구 온난화 시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냐? 못 믿겠다라고 한 근거에는 결국엔 미국이 셰일 오일을 포함해서 여러 그렇죠. 가지 화석연료를 지금 많이 이제 개발해서 미국이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지금 수출국으로 바뀌었거든요. 석유에 대해서. 그래서 걔네가 키스톤 프로젝트라고 해서 캐나다 알버타에서 이쪽 그 텍사스 쪽에 석유관
연결하는 거의 한 2,000km 가까이 되는 1,800km 정도 되는 이 송유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오바마 때 없앴던 거를 부결시켰던 거를 다시 살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뭐 28,000개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 여러 가지 그 석유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이득을 얻고 이런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기후 온난화 그거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우선은 뭐 아메리카 퍼스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